안녕하세요. 부집사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서울에 신혼집 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신혼집을 구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해서 구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팁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시는데 막막하시다거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오늘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커플을 가정해 볼게요. 남자가 1억, 여자가 1억. 총 2억의 신혼집 준비금을 모았다고 한다면 사실 2억이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하지만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매하기엔 좀 부족한 금액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세를 알아보게 됩니다. 종잣돈 2억에 남은 돈은 전세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4억대의 아파트를 알아보게 된다면 어디쯤에 입주가 가능할까요? 서울의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여전히 4억 원대 매물은 꽤나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식으로 전세 매물을 검색하고 실제로 내가 사는 곳 주변에서 매물을 찾아봐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부동산 정보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구를 종로로 예시로 해서 아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요, 이렇게 지하철 노선도를 펴주시고요, 종로 쪽 업무지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로 시청, 을지로, 종로, 종각, 광화문 이렇게 이쪽에 많이 회사가 포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역들의 호선이 몇 호선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전 1호선, 3호선, 2호선, 4호선, 1, 2, 3, 4, 5호선은 모두 걸쳐 있네요. 약간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이 라인을 따라서 한번 이동을 해볼 겁니다.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을 해주세요.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을 해주신 후 이 위쪽에 있는 메뉴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에 저희가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전세, 가격은 4억 8천만 원까지 4억 원대 전세 매물, 평형은 20대 평형, 그리고 입주 연식은 최신건 너무 비싸니까 입주 8년 차 정도 이후부터 15년까지 적용을 해주시고요. 세대수는 700세대 이상을 적용해주세요. 세대를 이렇게 700세대 이상으로 하는 이유는 그 밑으로 하게 되면 매물이 이 네이버 부동산에 너무 많이 나오게 돼서 제대로 된 물건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필터를 적용을 해주셨다면 역을 따라 쭉 이동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이동을 먼저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여기 고려대역 쪽에 제기동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가 나오네요.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면 세대수는 한 1000세대 정도 되어 있고 사용 승인일은 2004년으로 22년 정도 됐고요. 주차는 세대당 1.26대, 평면도를 보면 방이 3개, 그리고 화장실은 하나인 걸로 확인이 좀 돼요. 이 평형 구조에서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보면 2025년 2월에 4억 원대의 거래가 된 내역이 찍혀 있네요. 그래서 4억 3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동일 매물 묻기라는 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좀 더 식별하시기가 편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하철까지 거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고려대역 4번 출구까지는 총거리 약 251m에 도보 4분 정도가 찍히게 되네요. 그렇다면 여기 고려대역은 지금 사실 1호선이 아니잖아요. 6호선인 만큼 1호선으로 환승을 해야 되는데 고려대역에서 종로 3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부터 종로 3가 소요시간 18분 정도로 준수하네요. 환승 1회가 대신 동묘 앞에서 있고요. 가까운 거리로 확인이 됩니다. 이 제기동 한신유 플러스에서 근처 초등학교는 여기 홍파초등학교로 확인이 돼요. 홍파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306m로 도보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초등학교와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아파트네요. 이제 이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를 기준점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파트들을 같이 비교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1호선 라인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다 보면 이 다음 아파트들이 또 나오네요. 먼저 이문동 쌍용 아파트입니다. 이문동 쌍용 아파트부터 확인을 해보면 세대수는 약 1300세대 정도로 확인이 되고요. 입주 연차는 올해로 25년 정도 된 걸로 보여요. 주차는 세대당 1.16대가 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평면도를 확인해보면 침실이 3곳에 화장실이 하나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쌍용 아파트 지하철역까지는 거리가 약 135m에 도보 2분, 완전 집 앞이에요. 완전 집 앞에 지금 신임문역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집에서부터 초등학교인 이문초등학교까지도 약 400m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임문역에서 종로 3가까지는 약 18분 정도 걸리네요. 고려대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에서는 환승 1회가 포함된 시간이 18분이었죠.
근데 신의문역에서는 환승 없이 18분을 가야 합니다. 여기는 바로 좋은 게 옆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를 직접적으로 해볼 수가 있네요. 바로 옆에 이문동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아파트도 한번 보고 갈게요. 이문동 이편한 세상은 세대수가 약 1300세대 정도, 쌍용 아파트랑 비슷하네요. 사용 승인은 2003년에 났으니까 약 22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보이고요. 주차는 세대당 1.17대가 가능하고, 여기도 역시 구조는 방 3개에 화장실은 하나로 보여집니다. 전세 실거래가는 약 3억 9천에서 4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아까 쌍용 아파트의 전세가가 약 4억 2천 정도였으니까 오히려 쌍용 아파트보다는 여기 이문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지금 호가 자체는 조금 낮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동일 매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매물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은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문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일본 출구까지의 거리가 300m 정도로 약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문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263m로 도보 4분. 물론 이건 직선 거리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걸리겠죠. 역시나 신의문역을 통해서 업무지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아까 쌍용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18분 정도 걸리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나와서 역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약 30분 정도면 종로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설 수 있겠죠. 여기는 지금 가격이 3억 원대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쌍용 아파트가 지하철역과 좀 더 가깝다 보니까 그 가격만큼의 프리미엄이 쌍용 아파트에 붙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럼 아까 봤던 고려대학교의 한신 휴플러스와 이문 이편한 세상의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역시나 가격적인 부분이 이문 이편한 세상이 확실히 유리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살펴본 내용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저희가 그럼 언제 임장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이런 때에 임장을 해야 합니다. 이 이문동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와 아까 저희가 확인을 해봤던 이 제기동의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중에 어디가 더 괜찮을지에 대한 부분을 두 단지 모두 직접 가보고 현장 분위기를 느껴보고 실제로 아파트와 지하철역까지 걸어도 보고 초등학교까지의 거리, 단지가 언덕인지 평지인지, 주변의 상업시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주변에 고가도로가 있는지, 주거 환경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럴 때 간편한 방법은 바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을 방문하셔서 매물도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분께 아파트의 장단점을 많이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확인을 해보면 충분히 업무지구와 가까운 곳에 여전히 저희가 갈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 결혼 연령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남자는 34, 여자는 31세 정도로 늦어지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경제적인 요인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결혼 후 신혼집을 구하는 게 거의 필수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죠. 결국 결혼의 핵심 중의 핵심은 신혼집을 적당하게 제대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결혼 후 독립하려면 같이 살아야 하는 주택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회사가 수도권에 있고 그 주택에 대한 수요가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건 사실 당연한 수순이기도 합니다. 결국 결혼을 목표로 경제적 준비를 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해지고 그 사이 집값은 더 올라버려서 점점 더 그 간극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더욱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고 10억 원이라는 돈은 사회초년생이 마련하기에 너무나 큰 돈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매를 포기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주고 거주권을 받는 전세를 알아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최근엔 그 전세마저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전세 가격 역시 폭등하고 있고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어요. 물론 신혼부부들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의 부부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는 제대로 된 부동산을 찾아봐야겠죠. 항상 목표를 가지고 찾다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로가 아닌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항상 몇 가지의 선택지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직접 찾아보실 시간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각자의 주거지와 업무지를 정하셔서 나의 상황에 맞는 아파트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스스로 찾아보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좋은 매물이 제게 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희망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 채널이 작아서 찾아오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